자, 생물 다양성 보전. 지난 시간에 우리 생물 다양성 관련된 얘기를 했었어. 생물 다양성 맞니? 생물 다양성이 뭐라고 했어, 나는 아까? 생물이 다양한 정도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생물 다양성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생물 다양성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보게 되면, 자, 극단적인 예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볼 거야. 여기 왼쪽에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와 오른쪽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있어. 보면 왼쪽에는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라고 얘기를 했어. 뭐냐면 먹이 사슬이 굉장히 단순하지. 풀을 메뚜기가 뜯어먹고 개를 쥐가 잡아먹고 그 쥐를 수리부엉이가 잡아먹는 이러한 먹이 사슬이 한 줄로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형태의 경우에 생물 다양성이 낮다라고 얘기를 해. 이 생태계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 1970년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선생님 태어나기 전에 쥐가 하도 동네마다 들끓고 그 쥐로 인해서 위생 상태나 그 전염병이 옮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쥐를 잡는 캠페인을 벌였어. 그래서 쥐를 잡아서 꼬리를 이만큼 잘라서 오면 뭐를 이렇게 혜택을 주고 뭐 했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쥐 잡아서 꼬리 잘라서 이만한 통에다가 막 수십 개씩 가져주면 뭘로 바꿔주고 뭐 그랬나 보더라고요. 쥐를 잡자 하는 쥐를 잡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대. 자, 그래서 어떠한 생태계에 이렇게 먹이 사슬이 있는데 쥐를 잡자라고 하는 캠페인이 일으켜서 쥐를 다 잡았어. 쥐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 쥐가 잡아먹는 메뚜기를 쥐가 잡아먹는데 얘가 없어? 그러면 메뚜기가 어떻게 되겠어? 왜 상위 천적이 사라지니까 메뚜기가 굉장히 많아지겠지. 맞아? 그럼 많아지면 이 풀은 한정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풀은 다시 줄어들겠지. 감소를 하게 될 거고 메뚜기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 쥐를 잡아먹는 수리부엉이도 어떻게 되겠어? 개체수가 감소하겠지. 먹이가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어떤 생물이 하나 사라지게 되면 그 생물과 관련된 먹이 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얘가 줄어들게 될 거고 얘는 많아지고 얘는 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 그럼 얘가 줄어들면 얘도 다시 또 줄어들겠지. 뭐 그런 관계들을 맺고 있는 생태계가 쉽게 파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얘도 멸종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멸종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이 사슬이 단순하게 되면 하나의 영향을 받게 되면 나머지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멸종된다?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에 반해 오른쪽은 굉장히 복잡하지. 풀을 메뚜기가 뜯어먹고 이 메뚜기를 쥐가 생쥐 혹은 오리가 잡아먹기도 하고 여기 새우도 있고 작은 물고기도 있고 백로가 잡아먹고 도요새는 얘도 잡아먹고 참새는 얘 풀도 뜯어먹고 이게 서로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꼬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오른쪽은 얘네는 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냐라고 하면 여기 아까처럼 쥐를 잡자 캠페인을 일으켜서 얘를 다 잡아 죽였어. 그렇다 하더라도 부엉이는 쥐만 먹지 않아. 생쥐도 먹고 오리도 잡아먹고 참새도 잡아먹고 도요새도 잡아먹고 할 수 있겠지. 맞니? 그러니까 얘는 멸종될 가능성이 얘보다는 적어지겠지. 맞니? 이렇게 먹이 관계에 뭐가 하나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사라진 생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해되니?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놨어. 자, 이렇게 왼쪽 먹이 사슬이 단순하다.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 먹이 사슬이 굉장히 복잡하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생태계를 이루는 이러한 종류, 그 구성원들이 종류나 수가
급작스럽게 변화가 되지 않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을 우리는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느냐? 이렇게 생태계 평형을 어떻게 유지를 시켜주는, 뭐라고 했냐 아까? 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어. 이런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데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다양 여러 종류가 있어야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겠지. 혹시라도 흐름이 살짝 깨지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 이 생물 다양성이 단순하다? 그러면 깨지기가 쉬울 거고 멸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야.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물 자원을 제공을 한다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뭐냐면 사람이 다양한 생물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원을 얻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에 필요한 재료, 뭐야? 저녁에 뭐 먹었어? 이렇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식량은 생물 자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버드나무 껍데기에 보면 이 버드나무 껍데기에 있는 부분을 정제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의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 아스피린 먹어본 적 있니? 굉장히 작은 알로 되어 있어서 해열 진통제지. 열을 내리기도 하고 몸이 아팠을 때, 통증이 있을 때 먹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무과 시험을 보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얘기 들었니? 그래서 다리를 다쳤대. 그러니까 무과 시험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 옆에 있다 버드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둘러가지고 줄줄줄 두르고 묶고서 나머지 무과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대. 왜 버드나무를 묶었냐라는 거지. 버드나무 껍데기를. 왜? 여기에는 진통 해열제 성분이 살리실산인가? 그게 들어있어. 그걸 우리 과거에도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식물이잖아. 어떻게 생물 자원으로부터 의약품 만들기도 하고, 주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주목 사진 없네. 나무야. 관목 어느 정도 큰 나무가 아니라 적당한 크기의 나무인데, 여기에 이 주목에서는 탁솔이라고 하는 항암제가 그 나무에 존재를 해. 그 나무 갖다 뜯어가지고 베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을 추출하면 뭐야? 항암제를 만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같은 경우는 페니실린의 원료야. 페니실린 원료가, 페니실린은 뭔데? 항생제야, 항생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질병에 걸렸었을 때 그 균을 제거해주는 항생제도 곰팡이에서 처음에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지. 우연찮게 실험을 하다가 실수를 해서 뚜껑을 열어놓은 배지에 푸른 곰팡이가 들어와서 내가 키우던 균을 죽이고 있어, 걔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봤더니 푸른 곰팡이, 바깥에서 날아온 푸른 곰팡이에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푸른 곰팡이에서 이런 항생제를 만든다. 혹은 섬유, 목화, 누에고치에서 우리 입는 옷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의식주, 얘가 식주. 과거에 지금도 목조주택을 사용하기도 하지. 나무 갖다가 목조주택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글의 법칙 보면 어떡하니? 집 지을 때 뚝딱뚝딱 바나나 잎 갖다가 이렇게 기둥 나무 세우고 잎으로 그런 것들도 만들고, 다양한 생물 자원에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생활에 필요한 생물 자원 말고도 산업용 재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 독고마리가 있지? 독고마리가 뭐니?
도깨비풀 같은 것들 있지. 끝에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동물들 털에 붙어서 자기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만든 도꼬마리. 이걸로 뭐 만들었어?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는 것을 까실까실한 부분과 부들부들한 부분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뭘 만들었어? 벨크로 테이프를 만들게 된 게 뭐에서 찾아오는 거야? 이 도꼬마리 열매에서 찾게 된 거고. 그 다음 잠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 드론 같은 소형 비행기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있지. 굉장히 많은데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이 이렇게 착착착착 붙어서 그 유리벽도 올라갈 수 있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어? 그런 벽들을 올라갈 수 있는 로봇 만들고, 뱀의 모양을 따서 그 재현장에서 지하에 이제 메모리된 데에서 그런 데를 찾아갈 수 있는 로봇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어의 비늘을 본따서 전신수영복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뭐 방탄조끼도 만들어. 뭘로? 그 거미줄의 원리를 이용해서 방탄조끼도 만들고. 그 다음 이렇게 산업용 재료나 아이디어 재료로 사용을 하기도 해. 그리고 벌집의 육각형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게 가장 완벽한 구조라고 해서 굉장히 튼튼해, 견고해. 그래서 그 KTX 앞에 부분에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사고가 부딪혔을 때 그런 구조를 이러한 육각 구조로 만들어지게 한다거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러한 생물자원의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는 휴식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된다. 선탠도 하고 모래 저것도 하고 경치도 보면서 관광도 하면 휴식과 여가 활동을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계곡도 가고, 혹은 무슨 산 휴양림 같은 데 가서 피톤치드 이렇게 한번 들어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생물 자원을 이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니? 환경을 보존하자라고 되어 있지. 지구 환경을 보존하자. 이러한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야.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 환경이 어떻게 돼? 깨끗하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생물 다양성을 보존된 생태계 뭐냐면, 울창한 숲은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은 대기에 뭐를 이용한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고.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우리 지구 온난화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뭐가? 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맞니? 그 다음에 버섯이나 곰팡이, 세균 등, 아까 얘는 뭐니? 균류나 세균 같은 경우는 죽은 동식물들을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 분해에서 만든 흙은 어떻게 되겠어?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토양이나 수중에 사는 미생물들은 일상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을 분해를 하게 된다. 그러면으로써 뭐야? 깨끗한 물,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까닭이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자, 봐봐 여기. 모든 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원이야. 건강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저 모기는 왜 있을까? 저 징그러운 쥐는 왜 있을까? 뱀은 왜 있을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거지.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어. 우리는 인간이라서 야, 쟤는 혐오동물, 쟤는 뭐야 해충이야 라고 해서 걔네를 죽이고 박멸하고 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생물 다양성 그 자체로 중요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아까 보면 먹이 사슬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뭔가를 제재를 간다, 혹은 남획을 한다, 포획을 해서 없애게 된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얽혀져 있는 상호작용 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거지. 왜? 다른 생태계 구성원, 다른 생물을 어떻게 해하거나 죽일 권리는 없다라고 보면 될 거야.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 거고,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 생태계 평형 유지에 중요하다. 왜냐면 생태계 평형 유지가 깨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 인간들이 이용을 하게 될 건데, 이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되면 우리도 당장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당장 먹을 음식들이, 먹을 생물들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조금 더 심해지면 뭐야? 기아, 굶을 수도 있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선진국이니까 그런 일들은 없겠지만, 어느 나라 가면 물 한 모금 먹는 거, 하루에 이렇게 빵 한 조각 먹기도 힘든 그런 어려운 지역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척박한 곳에 살고 있는, 물이 먹는데 물에 기생충 많은데도 어쩔 수 없이 먹는 데잖아. 내 몸이 감염이 되는데 그거 안 먹으면 당장 목말라서 죽으니까 탈수현상,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태계 평형 유지의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구 환경 보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구 환경 보존 굉장히 중요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생물 다양성과 생각을 하면, 펭귄 어디서 보니 너희? 텔레비전에서 보지, 아니면 저쪽 아쿠아리움이나 가야 보지. 물개도 나중에 아쿠아리움에서도 못 볼 수 있어. 준이가 결혼해서 아이를 데리고 펭귄을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펭귄? 뽀로로나 보여주고, 이게 과거에 이랬습니다 라고 뭐를 보여줄 거야? 이런 인형이나 갖다 보여주고 있을 거라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었어. 왜? 멸종돼가지고 보여줄 게 없어. 맞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물 다양성이 보존이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지구 환경과 서로 맞물려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어떻게 하면 보존을 할까? 그 내용들을 한번 볼 건데, 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을 한번 찾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면 되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인간은 굉장히 머리가 좋지. 소위 머리 좋잖아. 과학도 많이 발달되고 기술도 많이 발달돼서. 그러면 생물 다양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다양성이. 그럼 어떻게 돼? 그에 대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면 된다라는 거야. 왜? 그게 인간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뭐고 그에 따른 대책이 뭐냐? 자,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원인은 뭐가 있어? 인간의 활동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야. 먼저 봅시다.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첫 번째, 서식지 파괴가 된다라는 거야. 서식지 파괴. 서식지 파괴가 뭐냐면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지를 우리가 파괴를 하고 있다. 왜? 세종시처럼, 세종시 여기 예전에 뭐였는지 알아? 이 다정도? 논밭, 산이었어. 여기 다 밀어버리고 뭐 만들었어? 도시 만들었지.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면 동물들이,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돼. 그러면 그 서식지에 살고 있던 생물들은 어떻게 되겠어? 사라지겠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다른 지역 가서 살다가 어떻게 돼? 잘못하면 멸종이 될 수도 있을 거야.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 뭐가 되는 거야? 이 서식지 파괴가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줘.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들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이 서식지 파괴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가 된다. 즉 이거야.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다양한 식물들, 생물들이 거기 어우러져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하니? 나무 베버려. 거기다 뭐 만들어? 공장 만들고. 나무 베버리고 뭐 만들어? 우리 먹을 옥수수, 감자 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물들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점점 파괴가 된다.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서식지가 파괴. 그러면 대책은 뭐야? 파괴를 안 하면 되겠지. 즉 지나친 개발을 자제를 하자라는 거지. 왜? 우리는 거기다 공장 지어서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덜 만들자고. 혹은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놓는 거지. 보호구역을. 자, 여기는 개발하지 말고 보호하는 곳으로 묶어둡시다 라고 보호구역을 지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를 만들었어. 왜? 멀리 돌아가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여기다 도로 만들어가지고 고속도로 산 중간에 뚫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살고 있었던 생물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로드킬. 그치? 그러니까 위에다가 뭐야? 생태 통로 만들어놔서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야생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이런 생태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서식지를 단편화시키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남획이 존재를 합니다. 남획. 자, 다나야, 남획이 뭐니?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 남획. 마구잡이로 막 잡는 거야. 안 나와 있나? 남획. 나와 있지. 짐승이나 물고기 등을 마구 잡는 거야. 인간이 생물을 마구 잡는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란기에 그 어종을 잡지 않아. 바다에 살고 있는 바다 생물들을 안 잡아. 산란기에는 금어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5월, 6월에는 꽃게 잡지 말고 7, 8월에는 오징어 잡지 말고 그런 금어기가 있어. 그때 걔네가 산란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금을 포도 이만큼. 왜? 이거보다 작은 애들 여기로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잡아가지고, 자, 15cm 이하는 놔주게 돼 있고, 암컷은 놔주게 돼 있고, 인간이 생물을 마구 잡는 남획. 그리고 코뿔소나 코끼리 같은 거에 보면 코뿔소 뿔, 그 다음에 코끼리 그 상아 있잖아. 그 뿔들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장식용으로. 그러니까, 뭐야? 코끼리 잡아가지고 뿔만 잘라가고, 코끼리 잡아서 코뿔소 잡아서 뿔만 잘라가고, 그 다음에 그 싹스핀이라고 해가지고 상어 지느러미 요리가 중국에서 굉장히 고급진 음식이래. 상어를 잡아서 다 잘라. 상어 살은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지느러미만 잘라서 그냥 살려주더라고. 그게 살려주는 거야? 죽이는 거지? 그렇게 잡는다. 즉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생물을 잡게 되면 그 생물은 어떻게 되겠어? 멸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고래 같은 것도 남획을 하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고래를 못 잡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물에 펼쳐놔서 고래가 혹시 들어와서 이렇게 잡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잡게 되면 불법이야. 고래 잡는 거. 근데 저기 누구야? 일본 놈들은 그거 없지. 걔네는 축제도 해요. 고래를 몰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모아놓고 막 작살로 잡고, 진짜 그 동네가 막 피바다가 될 정도로 그런 축제도 즐기는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 국제적으로 고래를 좀 잡지 말고 우리 남획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안 지키고 있지. 자, 이러한 남획을 어떻게 돼? 줄이기 위해서 법률을 강화하는 거지. 법률. 멸종 위기 생물 지정을 해놓고. 그거 뭐야? 천연기념물 지정해놓고 그거 잡아서 몰래 잡아가면 어떻게 돼? 벌금 내라고 하고 징역 살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법률로 혹은 멸종 위기 생물을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 돼? 보호를 하자라는 것이. 남획을 어떻게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 외래종 유입이 있어. 외래종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살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도 처음 보는 애지. 우리 생물들. 야, 쟤 처음 보는 애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원래 살고 있던 고유 토종 생물들을
위협을 하게 되지. 옛날에 그게 황소개구리가 그랬어. 황소개구리가 얼마나냐면 조금 거짓말 못해가지고 소윤이 머리만 해. 큰 황소개구리 이만해. 그거 왜 들어왔게? 잡아서 먹으려고 살을. 뭐 사료도 만들고 뭐 잡아서 이렇게 먹기도 하려고 들어왔는데 크게 맛도 없고 실용성도 좀 떨어지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사료 먹어서 키우다가 이제 풀어지고 관리 잘못해서 도망가고 해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없었던 그런 종이 생겨나게 되니까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생물종들의 먹이사슬에 반하는 애이지. 심지어 뱀도 잡아먹는 애잖아. 걔가 쥐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종 생물들이 쟤 뭐야 하면서 싸그리 걔네가 다 잡아먹게 됐는데 이게 이제 수십 년이 20년 넘게 지났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우리 생물종들, 고유 생물종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걔 잡아먹는 이제 적응을 된 거지. 이런 식으로 황소개구리 같이 외래종들이 우리 토종 생물을 위협하게 되니까 우리 고유한 토종 생물들이 점점 사라지거나 혹은 멸종이 될 수도 있고. 자, 큰잎 펩스나 블루길 그런 애들이 지금 일반 하천에 너무 많고, 그다음 붉은 기거북 같은 경우에는 이 옆 뒤에 붉은색이 있는 거북인데 이게 관상용으로 가져온 건데 예전에 그거 많이 했었어. 기르기 힘드니까 몰래 하천에 풀어주고 그다음에 나의 염원을 담아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의 소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풀어준 거야 방생.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래종이기 때문에 토종생물하고 균형이 안 맞지. 그 다음에 뉴트리아 여기 있나 사진? 없네. 여기 있다. 쥐야 쥐. 쥐가 이만해. 1m가 넘어. 꼬리까지 1m가 넘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 설치류 같은 경우에는 쟤네는 이빨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이빨을 계속 갈아줘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갈아줘야 되니까 제가 뭐래 계속 나무 뿌리나 식물 뿌리를 계속 갉아먹으니까 농작물 피해도 주고 뭐든지 다 잡아먹고 아주 흉악한 놈이지.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오면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자체에서 막 그렇게 헌터들도 만들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외래종들이 유입이 되면서 우리 기존의 고유종들을 위협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외래종 유입을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를 하자라는 거야. 처음에 얘네를 들여와서 뉴트리아도 이제 뭐야? 이 껍데기 뭐라고 해? 모피, 밍크코트나 뭐 그런 것처럼 여우털, 목도리처럼 그 털을 이용하고 식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들여왔다가 이제 우리나라 형편에 잘 안 맞고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뉴트리아를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은 이게 들어왔었을 때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냐 안 주냐 얼마만큼 주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 미리미리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감시도 해야 되고 퇴치를 해야 되겠다. 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강에 하천에 베스가 우리 토종생물들 다 잡아먹는데 그러니까 딱 낚시해서 던지거나 이렇게 잡으면 다 베스만 있대. 그런데 베스를 어떻게 해? 사람들이 맛이 없대 베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잡지를 않는 거지. 퇴치하기 위해서 뭐 일부러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요 근래에는 이 베스 이용한 어포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지포처럼 만든 뭐 그런 것도 있대. 자, 이렇게 외래종 유입을 막기 위한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퇴치를 하기 위해서 꾸준한 활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야. 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중에 환경오염이야. 우리가 흘려보내는 하수, 쓰레기 혹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이러한 다양한 공해 물질들이 비로 내려오면 다시 물로 가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특정 생물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요거
생각을 하면 돼. 해양사막화라고 되어 있어. 해양사막화가 뭐냐면 이 해안에 산성화가 되니까 거기에 다양한 생물, 산호도 살고 산호 사이에 다양한 물고기들이, 그리고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뭐가 이렇게 같이 막 어우러져 살고 있는데 거기가 산성화가 되니까 없어. 저거밖에 없어. 불가사리만 살고 있고 나머지 생물들은 다 멸종해. 살 수가 없어. 그 환경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런 그 산성화는 왜 됐겠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그게 식혀서 내려오니까 그 물이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거나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을 사용할 때 어때? 좀 적게 사용을 한다거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물 다양성 보존을 하기 위한 활동 뭐가 있을까? 거꾸로 갈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쓰레기를 따로 거든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 어떻게 되겠니?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재활용 못하는 거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폐기를 시키고, 혹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을 하는 거지. 나는 친환경 식품만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농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식품들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럼 생산자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위에서 얘기한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겠고, 옥상 정원과 같은 생물의 서식지를 만들어 놓는다. 우리 아파트들 가보면은 거기 꼭대기에다가 뭐 만들어 놔? 잔디밭 만들어 놓고 일부 중간중간 공원 만들어 놓고 하지. 이런 것들이 뭐야? 생물 서식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종 호수공원 같이 만들어 놓고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모피로 만든 제품 사지 않기. 내가 안 사면 생산자도 덜 만들게 될 거지. 그치?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될 거고, 희귀한 동물을 애완용으로 기르지 않기. 자, 이거야. 희귀 앵무새 혹은 사막여우를 개인적으로 키우고 싶은 거야. 늑대를, 우리나라에 없는 늑대를 키우고 싶은 거야. 아, 왜 시리 네가 왜 대답을 해? 늑대라고.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 몰래 걔네를 위장해가지고 들여오는 거야. 그러다 이제 걸리는 거지. 이상한 뱀, 도마뱀, 심지어 사막여우 같은 경우. 사막여우를 개인이 키울 수가 없대. 그럼 벌금을 내야 돼.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돈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벌금 내고서 키운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희귀한 애완동물들을 기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여기 사회적이나 국가적이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우리는 못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조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그러면 사회적 활동 봅시다.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외래종을 제거를 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세종시에서 단체 만들어 놓고 외래종 제거하는 봉사활동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외래종 제거라는 사회적인 활동 단체 만들어 놓고 하는 거. 혹은 저쪽에 보니까 두꺼비 보호대가 있더구만. 청주에 두꺼비 보호대, 보호대라고 하는, 두꺼비 보호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산란기가 되면 그쪽에서 이제 서로 경계를 서가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에서 보초를 서, 자동차 지나가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좀 막고 뭐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하기도 하고, 무리밀 살리기 운동 같이, 혹은 토종 얼룩소를 키우기 등. 이건 단안을 할 수가 없잖아. 얼룩소 어떻게 키울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 소 키우는 몇몇 가구들 모여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사회적인 활동이 있을 거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 시행을 하는 거야. 지금
따오기처럼 얘네가 개체수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줄어들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니? 나라에서 보건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야. 연구하고 연구비 주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니까 쟤네 생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를 살릴 수 있을까, 뭐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건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야생 생물을 보호한다거나 법을 만드는 건 또 국가적으로 해야지 내가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종자은행을 설립을 하는 거야. 종자은행 뭐야? 지금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씨앗들을 어떻게 돼? 모아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은행의 개념이야. 그런 종자은행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지리산 국립공원을 지정을 해. 그래서 짝수년도에는 사람의 입산을 금지를 해서 관리를 한다. 그런 식으로. 혹은 어떡하니? 갈 때 사람들 막 다 검사하지. 산불 나지 않게끔 그런 그런 도구들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몰래 뭐 캐가는 거 잡아가지고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하기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행을 해서 이게 개발을 해도 괜찮겠는지, 여기는 개발을 하면 안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적 활동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즉 나라와 나라끼리 여러 가지 협약을 맺고 실험을 하는 국제적 활동도 존재를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생물다양성 협약인데, 생물다양성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그 이용으로 얻어지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고 있어. 람사르 협약, 즉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습지를 왜 보호하냐면 물새를 어떻게든지 멸종되는 것을 막아보자 라고 해서 또 국제적으로 모여서 습지를 어떻게 보존할까요? 이렇게 협약을 맺기도 하고, 사이티스? 시티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도 있는데, 멸종위기종에 속한 야생 식물종의 국제 거래를 못하게 하더라도 허가를 막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협약도 있어.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보존하기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단체가 할 수 있는 거, 국가가 할 수 있는 거,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몇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으로 가서 1번, 2번, 6번 풀어보자. 108쪽에 1번, 2번, 6번.